자, 모든 다 먼저입니다. 오프닝도 먼저, 40분 토론 때도 첫 발언, 그리고 마무리 발언도 먼저. 네, 가나다. 가나다 순으로. 아니 내가 화면을 보니까 우리 원 후보님보다 너무 높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서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할까? 어느 게 나아요? 거기서 보기에. 아니 뭐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합시다. 그럼 빼면 되죠. 뺄까? 네. 후보님 키 몇 센치세요? 78. 가수 이게 몇 센치지 이게? 저 한 뭐 15, 16cm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된다고요? 10cm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비슷합니다 이제. 예. 그래? 네. 예. 제가 169니까 예, 딱 9cm 차이니까요. 딱 맞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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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그 뜨거운 여름에 인생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길, 정치에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정치 중에서도 어려운 선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선거를 지금까지 넉 달 동안 달려오신 거죠. 공매도 완전 폐지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후보님 퍼펙트 스톰을 걱정하시잖아요. 네. 지금 올해 말 내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지금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뭐 코로나도 있고 이 정부의 그 이념에 갇힌 정책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일단 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제일 많이 들려왔고요. 그리고 저도 뭐 법조인이지만 헌법 책에서 봐왔던 민주주의와 또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직접 접하고 뵈면서 느낀 민주주의가 참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가는 곳마다 열렬히 지지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셨지만 이게 잘못하면 이것이 분노로 바뀌었을 때 정말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두려움도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많은 국민들과 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공통의 지적을 받고 참 반성을 많이 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하면 기본소득 이런 것처럼 한마디로 귀에 꽂히고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대표 비전이 뚜렷이 안 보인다. 우리가 지금 경선을 한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 이런 지적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서 이런 생각에 참 반성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귀에 꽂히는 국민들이 한마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비전 또는 대표 정책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공정과 자유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도약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도약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캠페인을 제가 그 캠페인 슬로건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문제점들이 이 고질적이고 계속 지속적인 이런 저성장의 늪에서 빚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도약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국가 주도의 그 산업 발전과 그 개발을 통해서 있었지만 지금은 국가가 민간 주도로 이런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기본소득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뭐 우리 원 후보님께서도 그 얼토당토 않음에 대해서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좀 더 얘기를 진행하면서 나누도록 하죠. 그런 거니까 그게 이제 먹혀드는 조건에서는 그래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고 시간이 많이 남으셔가지고 하나 간단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민노총 해체하실 겁니까? 해체는 할 거는 아니죠.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노동조합률이 12%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노동조합률을 한 30%까지 올리는 그런 조합 장려 정책을 취할 겁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이제는 선진국 시대에 와가지고 때법만 일삼는 노동조합은 그거는 유 후보님 말씀대로 강력히 규제를 해야죠. 저도 동의하는데 네. 대통령이 되시면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 이걸로 민노총을 어떻게 때려 부수겠다라는 이게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수단입니다. 네. 마지막 수단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대통령이 되면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까지 동원해 가지고 예. 민노총하고 정교조 잡으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현행법으로도 예. 법만 지키면 문재인 정부가 법을 안 지켜서 그렇지 법만 지키면 가능하거든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안 될 때는 극단의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 극단의 방법으로 뭘 하시겠다? 아니 긴급 재정명령으로 2016년도 폴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노동법 개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아, 기금 재정 명령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 예. 그 법 개정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서 민주당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한번 해보겠다. 예. 그거는 예.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폴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우리나라하고 법제가 비슷합니다. 헌법이. 긴급 재정명령으로 노동법 개정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예. 의회에서 사실상 프랑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이게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국민 지지를 받으면 통과될 수도 있겠죠. 예. 그 대북 정책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칙이 그 상호 불간섭주의, 네. 그다음에 체제 경쟁. 예. 그 제 의문이 불간섭주의면 북한의 인권 문제, 예. 핵 문제에 대해서도 불간섭입니까? 그리고 체제 경쟁이 예. 벌써 50년 전에 우리 1인당 소득이 북한을 능가했고 30년 전에 냉전이 끝났는데 예. 체제 경쟁은 이미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인권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세계의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는 우리가 북한의 내정 간섭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거는 세계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는 우리가 그냥 두게 할 수 없죠. 그러나 북핵 문제는 해법을 아마 유 후보님하고 저하고 똑같을 겁니다. 핵 공유, 안 그러면 전술핵 재배치 이거로 균형을 맞추면 북이 핵으로 우리나라를 위협한 일이 없겠죠. 그러면 체제 경쟁은 끝났다고 하는데 체제 경쟁이 끝나면 북은 괴멸이 돼야 됩니다. 동서독처럼. 동서독이 체제 경쟁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동독이 괴멸이 되고 통일이 됐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브란덴부르크문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돼버렸어요. 마찬가지로 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를 보면 이 세 가지 원칙이 딱 천명이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에 상호 불간섭, 그 다음에 불가침, 그 다음에 건전한 체제 경쟁. 근데 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를 지금 2021년으로 끌고 온 것도 이상하고 불간섭이라 그러면 보통 지금 북한이든 과거의 중국이든 과거 소련이든 자기 나라의 인권, 민주주의 이런 문제를 개입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내정 간섭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불간섭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 다른 거는 불간섭 하겠다는 거고 단지 인권 문제는 그건 인류 보편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간섭을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91년도 그게 나는 가장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그게 시키면. 과거하고 문제가 아니라 제일 올바른 방향으로 봅니다.